예, 북한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북미 대화의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미국의 선택을 종용하고 나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 아닌지 불안해 보입니다. 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사드 갈등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연구학부 경임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북한 외무성 쪽에서 또 담화가 나왔네요. 예, 담화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 담당 부상입니다. 리태성 부상인데 내용은요, 이전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미국의 또 다른 선택,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택을 요구하는 답을 내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연말, 그러니까 북한이 연말 시한을 좀 잡아놨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 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계속 그 성명을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이제 북한이 연말 시한을 넘겨서 만약에 북미 대화에 진전이 없으면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한 지속적인 그 담화 정치,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그걸 하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강도가 세지고 이제 도발도 수위가 좀 세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본다면 서서히 이제 문이 닫혀가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암울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담화를 내서 외교적인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고 또 이번에 최근에 계속 일련의 도발도 하고 있고 양쪽으로 양면 전략을 좀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12월 시한을 지난 4월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2월까지 새로운 조치를 내놔라라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최근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거다. 우리가 합의가 안 된 거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12월을 넘어서도 협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은 12월보다는 조금 더 시간 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12월을 지난 한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 중에 리태성 외무성 미 담당 부상이 했던 표현 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미국 국내 정치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추수감사 선물이다 이래서 이번 추수감사 선물로 해서 또 한 방 날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의 어떤 그 국내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좀 아파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잘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이 아픈 부분을 우리가 찌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압박하는 거죠. 과거에도 ICBM을 발사할 때 그러한 명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내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해서 쏘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제가 얘기를 하지만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정치로 굉장히 평온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진 게 미국인데 그러한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 도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굉장히 압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어떤 도발 수위가 높아지니까 좀 보다 더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선물이라는 게 어떤 미국 쪽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정말 불편한 선물일 수 있고요.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어떤 대화 재개랄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선물일 수 있고 이미 선물을 준비했는데 미국에 달렸다고 하니 어떻게 보십니까? 선물의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물의 종류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측이 봤을 때 좀 받아들이기 좋은 게 있을 거고요. 좀 아픈 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핵 실험을 중단했다는 거, 그다음에 ICBM 발사하지 않는 것을 대북 정책에서 최대 치적으로 그렇죠.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와가지고 북한과 어떤 협상의 진전을 보여서 이제 내년 재선을 앞두고 그런 것을 치적을 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좋은 선물이 될 거고요. 북한도 예. 그런 부분을 바랄 건데 아시는 것처럼 어떤 입장의 간격이 크니까
양보가 들어와라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그 지적으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지고 물론 올해 뭐 ICBM을 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건데요. 그렇지만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제 압박을 해오겠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북한의 입장에서 선물이지 미국 입장에서는 뭐 선물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담화가 나오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얼마 안 돼서 네. 나토 회의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아 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네. 원치는 않지만 사용해야 한다면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좀 표현을 자제해 왔었던 예. 과거에 이제 굉장히 좀 강경한 기조일 때 사용했었던 김 위원장에 대한 로켓맨이라는 단어가 네.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 저희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선물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안 좋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2017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9월 3일 날 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 이후에 그 전에부터 계속 해오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대화가 안 되겠다고 했을 때 2017년 9월에 유엔 총회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럴 경우에는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북미 관계가 아주 최고조로 긴장 상태로 갔었는데요. 그 이후에 6월 달에 합의를 이끌어내서 또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동안에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줬다. 북한이 계속 12월 시한을 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하노이에서 내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무력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테니까요.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2011년, 17년에 9월 달에 그런 학습 효과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만 그런 학습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김정은 위원장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해도 미국이 그렇게 크게 반응은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긴장 상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냥 툭 던진 말일까요? 아니면 그 현재 정세 분석을 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그 취임 후에 한 언행을 보면 그 정치적인 뭐 고려가 다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다. 로켓맨이라는 얘기를 한 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열리고 북미 협상이 진행된 이후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 예. 뭐 오죽하면 뭐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 고려가 없는 말을 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그걸 고려해 본다면 지금 북미 어떤 협상의 진전이 굉장히 더디다. 그래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자신이 레드라인을 얘기하는 그 부분이 깨질 수도 있겠다. 그러한 어떻게 본다면 우려도 좀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수위를 높여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계속 선택을 해라, 답을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내놓을 메시지 없다, 너희가 바뀌어라 이렇게 단순하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으로선 내줄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줬다가는 계속 무너진다, 뒤로 밀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이 얘기했던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5개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라든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그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이런 거 같은 전격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 국내적으로 조금 전에 민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탄핵 그 관련된 청문회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국면을 북한이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겠지만은 미국의 입장, 트럼프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를 반전시키려면 핵실험을 완전히 안 하겠다. 또는 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한다. 이렇게 전격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한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뒤로 안 밀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북한이 최근 뭐 해안포 사격도 하고요, 방사포 또 시험 발사도 하고요. 그 무렵에 미군의 정찰 자산, 그러니까
북한이들이 한반도 상공을 정찰 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상 초계기까지 어제는 뭐 띄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어느 궤적으로 항적을 했는지 그것까지 일부러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뭐가 북한의 동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정확하게 이제 현재 상태의 정보를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근데 그 후자가 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 이동식 발사, 미사일 발사에 있는 그 토대를 했던 이제 그 콘크리트를 이제 그 수십 개를 이제 북한에서 건설하고 있다라든지 동창리 미사일 발사당에서 뭔가 움직임이 포착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아무래도 북한이 이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부분의 일환인 그런 중강도의 압박을 계속 도발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미군도 이제 그러한 움직임에 대응을 하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그 미군의 정찰기, 전략 자산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북한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주시를 하면서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추구해 나갈지 우리가 좀 이렇게 엄정하게 보고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걸 일부러 이렇게 궤적을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걸 좀 주시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궤적을 뭐 공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일단 보도가 나온 것만큼 말씀을 드린다면 예. 그러면 그것을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 북한이 하는 어떤 그 도발 준비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잘 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대응수도 높아질 것이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든지 정찰기가 이제 한반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거든요, 군사적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한쪽으로는 이제 대화로 나와라는 어떤 그런 촉진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제 군사적으로 압박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 내용을 좀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또 군 간부들을 이끌고 백두산을 찾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좀 중대한 정치 외교적인 결정을 할 때 찾았던 곳이 바로 이 백두산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자주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백두산은 뭐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습니다만 한반도 전체도 그렇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특히 이거 영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김일성 주석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간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커다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숙고 사항이 있을 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13년 11월 달에요. 바로 그때 장성택 국무부를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전인데 김정일 3주기 탈상을 앞두고도 갔었고요. 2013년에도 갔었고 또 최근에 10월 달에 우리가 그 언론 보도 봤죠? 말을 타고 그쵸, 백마를 타고, 나타났다 예. 그런 건데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예. 했습니다. 예. 이런 말은 적어도 12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이게 지금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하지 않으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나름대로 입지가 조금 어려워질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면 전환의 측면도 있고 또 대북 메시지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대미 메시지죠. 그 측면도 있고 해서 백두산에 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연말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연다. 뭐 새로운 길을 천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 대내외 정세에 관해서 토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하기 위해서 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또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신년사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북미 대화가 자신들의 의도처럼 가지 않기 때문에 뭐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겠다. 그거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나오면서 이제 그 병진 노선을 철회하고 이제 그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해서 보통국가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많은 작업을 대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제 들어간다면 이제 그래서 자력 경쟁을 통해서 이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을 대내적으로 명분을 쌓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예. 이제 그것이 신년사에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내적으로 목소리를 그 정치 그 엘리트들의 목소리를 다듬고 대내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인민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과정을 나아간다고 밟아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한다면 아무래도 북한이 이번에 프로세스 나와서 얘기했던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경제 제재 해제와 그다음에 그 평화 체제 안전 보장이기 때문에 예. 그 제재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새로운 길로 자력갱생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이 있어가지고 미국 측으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또 제한된 수준의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뭔가 업그레이드된 군사력을 통해 가지고 대내적으로 보다 더 안정을 구하려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연말과 연초에 좀 구체화하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위 분담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제부터 열리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시작한 날 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런던에 가 있는데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얘기 감축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카드는 있겠지만 주한미군 자체를 특정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건 곧 증액을 압박한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나온 얘기를 보니까 협상단에서 지금 미국 소통이 저려온 소식에 따르면 지금까지 4차 회의를 하는 동안 주한미군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뭐 주한미군 문제는 사실은 그 미국의 법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수법법 2018이라서 예산안을 짤 때 지금 저희가 좀 그건 뭐 비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알게 있기로는 지금 한국에 있는 게 한 2만 8천 명 정도 내외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2만 2천 명 선 이하로 내려가려면 미국 하원에다 보고를 해야 되고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적어도 한 5천 명, 6천 명 정도 여유는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감축을 못할 겁니다. 단지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지금 나토에서는 지금 국방비가 그 적어도 나토가 1년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그동안에 미국이 한 22%를 부담했는데 21년부터는 16% 수준으로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한 1,700억 정도의 돈이 더 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나토에도 했고 그랬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더욱더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실무 협상에서는 못 합니다, 사실은. 실무 협상에서 주한미군 이렇게 돈을 만약에 안 올려주면 미국은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죠, 절대로. 실무 협상 실무 협상은 불가능하고 지금 대통령 수준에서는 그것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미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했습니다. 우리 정부 협상팀에 대한 일종의 좀 압박 메시지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압박 메시지고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얘기했습니까? 협상이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 그 축소 이런 부분은 미국의 국익에도 맞지 않고요. 만약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돈 문제 때문에 주한미군을 축소하고 뭐 철수를 한다. 이 부분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돈만 따진다 얘기를 하지만 그 국익이라는 것이 외교안보 측의 국익이라는 것이 이제 돈 액수만 갖고 따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주장이 있고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방위 분담금 증액 그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뭐 줄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줄일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다 토론해보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의 어떤 하나의 카드로 쓰는 것이죠. 뭐 그런 거고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단의 TF들이 하는 것은 액수를 어디에 맞출 건가 그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를 재선에 써먹기 위해서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후방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할 뿐이지 정말로 미국의 국익을 해소하면서까지 돈 문제 때문에 주한미군을 축소한다 아니면은 철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좀 고려돼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짧게 우리 김 교수께 여쭤볼게요. 오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하죠. 1박 2일 일정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한국을 찾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말 이번 달 말이죠. 말했죠.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있는데 그 문제를 조율하고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문제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중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북한에 갑작스럽게 1박 2일로 6월 달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시켜서
그 한국에 오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내년 초 정도 되는 봄 정도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사드 배치 이후에 불편했던 그거는 관계는 좀 저희가 개선이 뭐 될수 사드 있을까요? 문제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사드를 재배치하지 않는다. 한미를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미국 MB 체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삼불 정책을 이미 대통령이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하겠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라라는 얘기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원 국립외교원 교수,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법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